원 높게 사람들을 완전히 멘붕에 빠뜨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그 다음 바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 그때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개별주 관점에서 좀 여쭤볼게요. 네. 삼성전자 같은 네. 경우에도 영상에서 최근에 네. 촬영하신 걸 보면은 쌍봉을 형성하고 여기서 이제 내려온다라고 네. 깨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네. 또 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한 6만 천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빠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만 8천 원 정도 그쵸. 그 정도의 거래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삼성전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삼성전자가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그랬고 제 하승훈의 주식 투자 채널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주봉을 먼저 보면은 이 동학개미 열풍이 불었던 요 급등하기 전까지 그 전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 사상 최고가 아래에서 이제 계속 눌렸다 올라오고 하면서 주봉 차트입니다. 수개월간 눌렸다 올라오고 하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이제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강한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를 갭으로 깨고 내려가면서 그 자리가 저항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과 삼성전자의 수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자리를 뚫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확률은 극히 낮다라고 보고 올라가더라도 여기서는 조정을 거치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봤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 여기서는 아까 봤던 주봉의 그 저항, 요 앞에 그 저항,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자리고 그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거기 부딪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주봉 차트를 이제 채널을 제가 한번 하락 채널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요 저점과 고점을 보면은 거의 이제 여기서 파동이 반등이 거의 없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네. 크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크게 하락을 하고 살짝 반등했다 하락하면서 크게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A, B, C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거고요. 반등했다가 또 이렇게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채널을 제가 그려보면 추세선을 그려볼게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선을 그리고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면은 절묘하게 또 저점이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단을 살짝 못 갔어요. 왜 못 갔어요? 그 밑에 그 상단도 저항이지만 그 밑에 더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상단을 못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 관점상 고점과 저점이 내려가는 계속 하락 추세고 다들 아시지만 동학개미 열풍이 불면서 이 위에서 뭐 8만 원, 9만 원 여기서 일반 개인들 주식을 안 하던 왕초보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는 판 거죠 반대로. 그럼 메이저가 살 때까지는 큰 상승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아직도 메이저는 안 사고 있고 결국은 이 채널 하단을 보러 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추세를 전환할 때 위에서 크게 매물이 쌓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경기는 당연히 안 좋고 삼성전자 지금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 전망치도 하향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외바닥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세 하락이 나오고 외바닥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10번 중에 1번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쌍바닥이 나오거나 뭔가 바닥 패턴을 확인해야 되고 그럼 쌍바닥이 나오려면 결국 전저점 부근을 내려갈 확률이 높고 그런데 대중들이 왕창 물려있는 상태에서 그 대중 매물을 털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저점 특히 5만 원 상징적인 가격대잖아요. 라운드 피겨 이런 자리를 깨면서 5만 원도 깨? 하는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멘붕에 빠뜨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그 다음 바닥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 그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지면 코스피도 뭐 2천 깨지겠네요. 그렇죠. 네. 2천 깨지겠죠. 네. 네. 그렇게 이게 되면. 이럴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네. 두시면서 투자를 네. 하셔라. 네. 그런 말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뒤로 약간 진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네. 60만 원 뚫고 신고가 네. 경신한 다음에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좀 강하게 하락을 네. 하면서 지금 한 40만 원대 네.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가 10월 11일이었고 그때 이제 차트를 보시면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네. 여기가 10월 12일이죠. 그러니까 10월 11일이면은 여기네요. 네. 네네. 여기고 그때 종가는 49만 7,500원이었고 그 뒤로 한
가격 조정이 살짝 나오고 가격 조정이 살짝 나왔다가 기간 조정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 기간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 돌파하면서 49만 원에서 이제 6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살짝 거치고 돌파하면서 올라갔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하락, 반등, 하락인데 하락이 굉장히 길잖아요. 깊고. 이거는요. 일단은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돌파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아. 그러니까 돌파와 그냥 경신했다 내려온 걸 구분하셔야 돼요. 살짝 올라갔다가 바로 빠진 거는 트랩이라고 해서 오히려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신하지 않은만 못한 거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거기서 매물이 쌓고 내려온 거거든요. 아. 그래서 파동으로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상승 조정이 있었고 상승 조정이 있었고 상승이 있었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으로 올라간 만큼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목표치를 채우면서 과거에 이제 사상 최고가 자리에서 고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12월 초에 하락, 반등,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렸었는데 그게 12월 초 욕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좀 추가된 것 같아요. 일단 그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훼손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 이게 엄청 많이 올라가. 대형주 중에서 가장 좋았잖아요. 최근 몇 달. 맞아요. 네. 11월까지 보면은. 그러면 수익 난 개인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10억 이상 들고 있는 개인들이 아무래도 많은 거죠. 대형주이기도 하니까. 우량주니까. 장기 투자하는 개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주주 요건이 10억으로 바뀌지 않게 10억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12월 27일까지는 양도소 회피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반등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거기다가 1월 27일 날이 이제 상장한 지 1년이 되거든요. 그럼 상장한 지 1년이 되면서 1년간 보호예수의 물량이 있었는데 그게 해제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사주 물량이 한 4%인가 되는데 3.9% 정도 되는데 뭐 퇴사한 직원들이 있어서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792만 주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풀리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그동안 못 팔고 있던 사람들이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공모주 그렇죠. 30만 원이었으니까 네네. 많이 빠졌어도 지금 50% 수익이거든요. 그럼 이 안 좋은 장에 수익이 나 있으니 그리고 사실은 내년 경기 전망도 안 좋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통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만 갖고 있지 않고 다른 것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대부분 빠졌잖아요. 그럼 그걸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고 팔지 않더라도 어쨌든 잠재 매물로 부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27일까지 대주주 요건 때문에 양도소 애플 물량이 출회될 수 있고 그러면 27일 끝나고 1월 초까지는 반짝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양도소 애플 물량이 다 나오고 나면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없어지는 거죠. 팔 사람 다 팔고. 그럼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1월 초에. 그러니까 12월 28일부터 1월 초에. 그렇죠. 네. 반등이 나왔다가 또 1월 27일 가까워질수록 이제 그런 오버행 이슈라고 하죠. 그렇죠. 매물 부담 때문에 좀 약세를 그리다가 그 매물 부담 이슈가 해소가 되면은 그럼 1월 말 이후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그때가 되면 이제 당연히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고 1분기 시장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서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도 빠지고 오버행 이슈도 좀 해소가 되고 그러면 그때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2차 전지 그런 네.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삼성 SDI도 지금 최근에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급부상한 그런 주식인데 포스코 그룹주. 그렇죠. 그 중에서 네.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네.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양극재라든지 뭐 IRA 법안 관리해서 최고 네.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무섭게 오르다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LG 네. 에너지 솔루션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삼성 SDI나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그런 주식들은 지금 차트상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차트를 보면은 일단 포스코 케미칼이 신고가 냈다 내려왔는데 네. 월봉 차트 보시면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그 단기 저점이 지난번 7월 저점이고 거의 정확하게 상승한 만큼 저점에서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목표치를 채우고 내려갈 때는 일단 조심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시장이 상승 흐름을 계속 타고 있으면 조정 받다가도 또 올라가면서 상승이 연장이 되는데 베어 마켓 랠리가 딱 끝났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네. 그러면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반드시는 아니지만 조정 비율을 얘기할 때
382, 618 이런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포스코케미칼이 상승 목표치를 채우고 조정이 나오는 중에 지수도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고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데 그러면 이 상승폭의 38.2%나 61.8% 자리를 잘 봐야 되는데 이 31. 이제 피보나치 비율이라고 해서 382, 38.2%가 중요한 하나의 비율이 되고요. 그다음 50%, 그다음 61.8%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제가 한번 그려보면요. 그러면 382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지금 그려져 있는데 382가 여기예요. 전체 상승의 조정 비율 382가 여기고 근데 마침 그 자리가 저항이 돌파되고 지지가 나왔던 자리죠. 그래서 저지반하고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인데 거기서 지지가 됐었고 이렇게 반등 시도가 나왔었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날 깨졌었는데 그때는 이제 바로 그 대주주 기준 10억 이게 유지가 되면서 깨진 거죠. 그래서 네네. 지금은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LG에너지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대주주 의권 요것 때문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27일까지 출회되면서 그때까지 좀 약할 수 있고 27일 이후 28일부터 1월 초에는 요 하락에 대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전체적인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는 또 한번 재차 최소한 반등했다가 저점을 테스트하거나 최악의 경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 번 더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최소한 반등했을 때 한 번 더 눌림은 저점 부근으로의 눌림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가 되는 27일이 지나고 나서 단기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을 때는 지금 시장이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매도 대응, 단기적으로는 매도 대응해 주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삼성 SDI도 제가 12월 초 영상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삼성 SDI가 여기서 이게 대시세를 냈잖아요. 네. 코로나 시국에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크게 쌍봉을 만들면서 내려왔는데 저점을 크게 깨고 더 내려갔죠. 그만큼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강한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 올라오는 건데 그렇게 올라오면 저점을 깨는 강한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올라오면요. 이런 저항에서 부딪힐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락하고 반등했다 그 다음에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항이 강하고 거기 위로 올라가더라도 또 여기에 매물이 많은 거죠. 그러면 거기서 무조건 뭐 급락이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더 가더라도 저항을 받다가 갈 확률이 높은 건데 그럼 거기서 주봉상이 저항이기 때문에 일봉이나 중기 분봉 차트에서 고점 패턴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주봉의 강한 저항에서 여기서 쌍봉을 만들고 저점을 깨는 하락이 세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저항이 확인이 된 거죠. 주봉 저항에서 이것도 안 좋은 건데 전고점을 경신했는데 다음 윗골이 길게 나오고 다음날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메이저가 팔아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다음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밑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 거래량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최소한 하락, 반등, 하락 3파가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하락 3파 이상으로 더 내려왔고 연말 연초에는 특히 28일 이후 연초까지는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고 근데 주봉이 큰 저항에서 세게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했다가 한 번은 더 하락 압력이 작용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동을 보면 주봉상 파동을 간단하게 보면 여기서 신고가를 내자마자 깨지면서 하락, 반등, 크게 하락이 나왔고 그 안에 뭐 소파동이 있지만 반등 보면 크게 반등, 상승, 조정, 상승입니다. 네. 그러면 크게 3파, 작게 3파 이렇게 하락도 3파, 상승도 3파거든요. 크게 보면 하락, 1월 초에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 SDI랑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비교를 해보면은 그나마 이제 SDI보다는 포스코 케미칼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트상은 더 낫겠네요. 그렇죠. 예. 맞죠. 알겠습니다. 네.